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시간 정도 실내에서 행감을 했고, 또 현장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뜨거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 답사를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월암리, 서탄면 수월암리에 있는 옥전비로 현황을 좀 보고 왔습니다. 오전에 다녀와서 또 오후에 이관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청북의 청원로에 무허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를 또 방문을 2차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인근 주민들도 현장에서 만나 뵈서 들었듯이 그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환경청 관할 영업 허가지만 저희 시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어 또는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전 대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나름대로 한강유역 환경청 관할로 해서 거기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렇다 할 어떤 방법이나 어떤 대책안이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매 진행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주위에 이제 공장도 같이 밀집돼 있고 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또 예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적체되어 있는 그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용재료인 것 같습니다. 네. 해결을 위해서 환경청에는 뭐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까? 아니면 출장을 몇 번 다녀오셨어요? 공문으로도 주고받았고 예. 또 관계자 회의도 같이 병행해서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간담회에도 뭐 2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근한 게 공문으로 뭐 저희 시에서 한강청하고 직접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 이제 주관이 됐든 안출해서 직접 한강청하고 협의된 사항도 있고, 또 저희도 뭐 안출하고 공문이 됐든 구두가 됐든 현장에서 보고 또 상의하고 했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가장 컸던 거는 작년에 이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한강청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간담회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 기존에 뭐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한강청에서도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계속적인 여건에 좀 피로감이 좀 있는 듯 판단을 했고요. 그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예상되는 예견되는 내용들에서 저희 관할 구역에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특정하고 구체화시켜서 안출하고 같이 또 필요하다면 읍하고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은, 그리고 그
노력하는 모습으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공문을 한강처 공문 주고받은 내용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소지하지 있고 있지는 않고요. 예. 예, 저희가 뭐 안출이나 저희가 했던 거 이제 모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있으면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코르디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정확하게 뭐 지금 업 등록이 안 된 무허가 업체이기 때문에 뭘 한다라기 아니, 코르디스 회사가 무슨 업종으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그 폐해 유기용제를 수거해서 그거를 정제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업을 영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업 등록이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누가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무단은 맞지만은 이 회사에서 적체를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행감에 있어서 현장 답사는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제까지 세 번째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가고 있었어요. 예. 어디 갔다 오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코르디스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야, 코르티스 말고 다른 오늘 말고 전에 코르티스 회사 여기에 현장 말고 행감 중에 지금까지 행감 중에 아, 처음 다녀왔습니다. 처음 다녀오셨어요? 네네. 우리 평택시에서 이렇게 무단 폐기물 적재 사례가 있었어요? 환경청하고 같이 처리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결부돼서 환경청하고 결부돼서 이런 무단 폐기물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는 처음 접해보고 처음이에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죠. 예, 예. 우리 평택시 전역에 이렇게 무단으로 적체된 폐기물은 지금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관리한 곳으로는 항상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뭐 LH 인근 해창리 사업장에 있는 천지환경 같은 경우도 뭐 과거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북에 있는 일창도 그런 유형이었었는데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다른 여건에 해당하는 것들도 아까 이제 현장 다녀오신 옥전비료들도 그런 유형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이렇게 좀 다음 처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처음 거. 저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용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바닥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바닥에 유제 물질이 흐르고 있었고 민원에 의하면 인근 공공수역에 유출이 됐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민원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 위에는 플라스틱통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 녹아서 터져요.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 저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바닥으로 흐를 것이고 또 유출은 인근 농지로 흘러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게 그 불꽃이라도 연결이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처리할 것이다. 이거 기다리는 거는 너무 무방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소실돼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좀 심각하지 않느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고민을 하셨을 건데
제가 여기서 당장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한강유 환경청하고 또 안추라고 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저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업주한테 이거 치워달래도 너무나 거기에 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환경청에서도 판단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인근 주민들의 언성은 높아지고 있고, 환경청에서는 권고 정도 하는 정도인 것 같고, 평택시에서는 관리 감독권이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게 한 1,500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좀 추정하기에. 그렇다고 또 임시 보관을 달리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무엇으로 덮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서탄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결부가 된 건데, 서탄도 역시 천장이 없는, 그냥 그대로 하늘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비가 오면 계속 유출수가 생길 우려가 충분히 있고, 두 가지 다 지금 같은 상황이고, 이거는 화재 위험이 있고, 악취가 또 발생될 수, 아까 악취는 그렇게 느끼진 못했습니다만은 악취 발생 우려도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임시로 딴 데 보관을 해서 거기에 또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저거를. 과장님, 저 방법을 지금 코르티스 여기 지금 박진규 대표님은 여기에 한국에 계신 분인가요, 지금? 이분은 지금 여기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담당자분이라고 여기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코르티스 직원이신지 담당자분하고 우리 간담회를 열어서요. 그 담당자분이 누구예요? 직접 얼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이제 보지는 못했고요. 여기 5월 16일 날 이제 그 면담을 했던 거는 그 회사 관계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함이나 직위는 누군지 제가 거기서 나온 그분의 입장은 어떠했어요? 지금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회사 측에서 저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공유를 하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사실 부담이 있다라는 말까지는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저런 시설들은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나마 이제 저 행위자를 알기 때문에, 또 행위자가 그 의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접근하기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건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부담 아닌 부담 여건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걸 한 3개월 안에 대안을 좀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환경청하고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저 상태로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청 관계자를 제가 직접 예. 한번 면담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거를 뭐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뭐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 우리 현장 답사원 두 건에 대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이상 2차 피해가 없도록 아무도 모르는 거에 2차 피해는 없도록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해서 대안 제시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환경국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현장을 이제 갔다 오면서 두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을 들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희 국장님은 청북 토진리가 한강유역청에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가 그 토진리가 영업 허가를 득한 데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관할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받은 무허가 없습니다. 네, 허가를 받지 못한 없습니다. 속기 기록된 거 나중에 끝나고 확인해 주세요. 자, 아까 허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용재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북 토진리에 있는 게. 자, 용재류는 휘발성 용재류일 가능성은 전혀 배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휘발성 용재류도 염두에 두고 전체를 용재류라고 하신 겁니까?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보고받은 건 유기용재 현장에서 잠깐 확인해 본 결과 유기용 재료가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서 보고를 받으신 거죠? 현장 담당 팀장 오인석 팀장으로부터 주로 성분이 뭐냐 했더니 이제 유기용 재료가 대부분 있는 것 자,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유기용재류라고 얘기를 했는지 휘발성 용재류는 전혀 배제가 된 사항이 어떤 근거에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셔야지만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승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이 팽창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팽창이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뭔가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온도가 높아서 근데 저 지금 그 용기는 열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는 용기는 아닙니다. 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팽창이 됐다는 거는 이 그 용재류가 휘발성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휘발성 유기 용재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대안을 삼을 때는요. 발생하지 않을 최대치를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하시는 일입니다. 맞죠? 벌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거를 계측을 할 때는 최대치를 발생이 됐을 때를 대비를 하면서 최소의 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렇게 환경 화학 사고나 아니면 배출 사고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지금 불법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자료 준비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수월합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책을 2024년 예산을 볼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형식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감 지적사항, 그다음에 신규 사업, 1천만 원 이상 용역 사업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셔서 지금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매립지 현황과 관련된 뭐 민원에 따른 처리 결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월합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 9대 상임위가 결성이 되면서 매번 반복이 돼서 지적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관 의원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감이 끝나면 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2년이 흘러서 오늘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거는 100만을 바라보는 평택시 탄소 중립 수소 이 외칠 게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쉬운 예를 간단히 하나 들면 불법 폐기물 앞에다 내놓으면 여러분들 바로 봉투 개봉해가지고 영수증 찾아서 과태료 물리시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시는데 정말 평택시의 땅이 피폐되고 농민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과수원이나 농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다 잊혀졌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행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나가서 현장 보면 돼요. 이게 평택시의 환경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환경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환경보전의식 강화, 유해화학사고 예방 대응, 폐수 배출시설 관리 굉장히 아주 잘 되어져 있어요. 공공수용 오염소가 바고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자, 이것도 매년 125톤이라고 추계를 해가지고 올리십니다. 사업계획서에. 방치나 불법 투기 폐기물 약 125톤. 125톤이 어떻게 추계가 된 겁니까? 작년에도 125톤이고 올해도 125톤인데 이 125톤을 5톤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불법 폐기물 양이 평택시에 125톤이 있다는 겁니까? 이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 맞춰서 500톤인데 125톤만 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매년 125톤이 발생이 되는 건지 확인이 되는 건지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감시단들이 나가서 파악하고 신고된 건수하고 통계를 내서 125톤이 나오는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저희가 수월합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누계적으로 계속 지적이 됐던 상황이에요. 잠정적으로 그 수월합리건은 유기성 폐기물일 확률이 높죠.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유기성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보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유기성 폐기물을 반입해서 처리하던 곳이기 때문에 네. 유기성 폐기물이 뭐 당연히 맞죠. 그게 이제 어느 자, 정도 그러면 처음에 초등 대응이 잘 이루어졌다면 유기성 폐기물은 저희가 가스와 퇴비와 그다음에 목재칩이나 펠럿으로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파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그 파악을 했다면 이거는 가스화를 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리 비용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예측이긴 하지만. 그런데 너무 초등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인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많은 사업들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여기 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인허가에 있어서는 정확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인허가를 내주시고 이렇게 그 어떤 그 환경이나 아니면은 그 가열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해 화학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하셔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관행처럼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침출수에 대한 그 시료 채취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료 채취를 좀 해보셨어요? 이렇게 지적이 되거나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수월합리 같은 경우는 기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몇 번의 조사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성분이 어떤 성분이 나왔습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표현 잠깐 드렸지만 그 기회나 또 횟수는 많지 않고 저희가 이제 주로 검사했던 거는 BOD나 COD, SS, TN 그리고 이제 중금속으로 볼 수 있는 비소, 카드뮴, 수은, 납은요? 납 이런 성분들을 걸친 데이터를 연 한 번씩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또한 매년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검출되는 항목들 또 시기별, 그 주기별 이런 거를 저희나 이제 출정소하고 협의를 해서 더 디테일하게 그 주기성을 좀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온 성분이 좀 있나요? 지금 뭐 이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납성분, 카드뮴, 비소 성분은 불검출됐고요. 이제 구리 성분이 네. 이제 유입부 쪽하고 하류부 그러니까 두 개 지점을 검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입부 쪽은 0.007 네. 그리고 하류부 쪽은 0.01 뭐 2018년도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행히 그래도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검출이 좀 덜 되고 구리가 지금 하류 쪽에서 0.01이 검출이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봤지만. 자, 그래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우기철이나 또는 저기 해빙기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올 때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분기별이 됐든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좀 축척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이제 출장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충분히 이제 지방부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오늘 행정감사를 끝으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받는 사항으로 되어야지 진행되지 않아서 지적받는 사항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중간중간 제가 그 2022년부터 2024년 올해 행정사무감사까지 본 의원이 지적했었던 사항, 그다음에 그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책 위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액 대비 용역 비율 1천만 원 이상입니다. 환경국이 특히 이제 자원순환과가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부서 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사업 부서이기도 하고 지금 쓰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2021년도에는 미완료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환경국이 미완료 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건입니다. 지금 현재 미완료된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2023년도에서 미완료된 건이 완료되고 현재까지 미완료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 5건, 자원순환과 3건, 환경지도과 1건, 생태하천과 3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것까지. 자, 모르고 계시면 방송 보고 있는 직원들 자료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 그 사업장이 평택시 몇 개나 있죠? 이거는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네, 평택시 전체. 예, 평택시 전체에 금년 4월 30일 기준에서 이제 본청, 안출, 송출 다 포함해서 1,518개 정도 있습니다. 이 1,518개는 이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하고 특정공사 사업장을 같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네, 비산먼지 발생으로 과태료를 물은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에 25개의 저희가 순수 과태료 3개하고 다른 거하고 합쳐서 12건에 156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23년도 거죠? 2023년 거는 이제 병가 과태료 14건 해서 172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과태료 부과받은 업체가 2024년도에도 부과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네, 이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 발생장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이제 대규모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 도시 선언서도 했고, 아까 이제 공모 사업에도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있고, 비산먼지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일어나야 되는데, 대규모 사업장이 다른 그 31개 시군구보다 저희 평택시가 비율적으로 보면은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개선 그 항목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그때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특히 지금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나무 많이 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는 이유가
지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렇게 대형 관리 업체들은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회용기 컵하고 컵 세정기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커피박하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 기억나시죠? 컵 세정기 제가 써보시라고 했는데 써보셨습니까? 예, 써봤습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세척이 쉽고요. 유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세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써보신 제품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라떼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유지 성분이 있을 때는 좀 미끌미끌하게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여러 가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설치는 안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지적이 안 됐다면 저희가 유지분이 없는 부분들을 먹고 세척을 했을 경우 잘 되는 걸로 알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신 거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 세척이 깨끗하게 되는 제품을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또 뭐 세척기를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현재 제가 본 거에서는 세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척이 깨끗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은 많은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까지도 현재 검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커피 아까 유지 성분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건 좋았는데 이제 그 립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물질들은 또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더 확인해서 그렇고 또 업체한테도 이러한 것까지도 제거될 수 있는 걸 요청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됐을 때 그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립스틱이나 립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안 지워져요.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충분히 검토해서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 후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죠. 네, 이 사업은 하지 않으셔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장에 찾는 부분들이 그 한 품목만 먹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척도요. 그 부분은 쉬워요. 그런데 유지 성분이 들은 거를 세척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회용기 컵을 매장에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고 점주들이 찾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세척이 됐을 경우에 다회용기 컵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세척이 쉬운 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피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알아보셨습니까? 현재 커피박에 대해서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명 제품에 대해서는 건 전체적으로 흐름도를 다 하는데요. 사실상 소규모로 영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요. 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예. 업무 보고 때 예산 편성할 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커피박이라는 거는 고열을 가열을 해서 태워야 되는 부분인데 고열로 가열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반입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따로 커피박만 수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형 업체에서는 본사에서 다 지금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평택시에는 개인이 하는 업체들이 대형화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체인점식으로.
그런 데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커피박에 대해서 벌써 3번째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거는 이미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은 뭐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과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거는 이미 이제 저희가 6월 말로 상임위가 끝나면 그냥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커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쓰레기가 많이 늘고 있고 그러면 다회용기 컵도 중요하고 세척도 중요하지만 많이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처리 비용이 지금 일반 처리로 되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라고 한 겁니다. 커피밥 같은 경우 고열로 태워야 되는 쓰레기예요. 그리고 자원화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커피밥 같은 경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버섯 배지나 이런 거를 플러스해서 이걸 가지고 퇴비를 만들면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은 퇴비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인 사업도 좀 준비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예산 편성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끝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탄소중립 선언문 제가 봤는데요. 시장님이 선언하신 부분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달성하고자 발전적이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탄소중립 도시 선언문입니다. 제가 우리 환경국하고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선언문을 들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가면서 2군데 갔다 오고 본 의원이 2년 동안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거를 보면서 탄소 중립 도시 이거 과연 보여지기식 행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택시 행정이 언제까지 보여주기식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관례적으로 따라가고 의례적으로 예산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2050년 탄소 중립 기여해가지고 여기 목표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건 이제 진행을 하실 거고 이때 우리 이강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이 정책에 참여하셨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 0 또는 효율적 감축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뒤에 사업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평택시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외쳤고요. 아리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외치고 그다음에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도 2년 동안 누누이 외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원순환의 날이 아시죠? 며칠이신지. 국장님 제가 과장님일 때 말씀드렸었는데 자원순환의 날 며칠 날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9월 6일이라고 9하고 6을 거꾸로 숫자가 선순환하는 의미에서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환경운동은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환경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론을 만들어서 인식을 변화하는 게 환경운동입니다. 그럼 여론을 만드는 것까지는 잘 하셔요. 근데 그걸 심기 위한 정책이나 어떤 행정이 수반이 되지가 않아요. 평택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주신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27페이지 거는 이거는 뭐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지 않고요. 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체납 최소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독촉고지서 체납 안내문 발송 등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 해소를 위해 결손 처리와 체납 해소가 결손 처리를 해서 체납 해소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완납을 받으셔야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손 처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서류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손 처리를 해서 체납 해소를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체납 금액이 좀 늘고 있나요, 평택시가? 부담금이 좀 많죠, 저희들이. 예, 점차 부과 금액은 전체적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데 네. 차량이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부과 대상 차량이 네. 근데 이제 그 납부 금액 징수율은 좀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거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 그 현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80% 정도 되고요. 올해는 지금 올해 부과된 거는 한 70% 정도 수납하고 있습니다. 수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우선은 그 고지서 보내는 거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정기 보고, 독촉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간연도까지 체납 그 수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기 폐차할 때 그 지원금 나갈 때 체납액이 있으면 그거를 완납을 한 다음에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도별 부가 체납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서부터 2024년도까지 쭉 자료를 주셨어요. 2023년도 체납 건수는 많지 않은데 금액이 큽니다. 그쵸? 네. 2024년도는 지금 이제 1분기 지났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그 68.3% 징수율이라고 했는데 작년 대비 체납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납부자가 납세 태만으로만 네, 볼 수 네. 있습니까? 우선 경제적 사정도 있지만 계속 체납하시는 분들이 보통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부서에서도 뭐 안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특히 이렇게 체납분에 대해서 부서별 이런 그 과오납이 아니라 과세가 그 미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원순환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에코센터 주민감시원 감시활동 업무를 위한 업무 매뉴얼 수립 및 배포 완료하였으며 이를 실천하도록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이 매뉴얼 제가 같이 만들어 드린 거 기억나시죠?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예. 어디까지 지금 관리 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매일 그 근무 일지를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본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지금 월급이 어디서 나갑니까? 시에서 나가죠? 예, 맞습니다. 관리 감독의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못하고 매뉴얼이 없어서 지적받았던 사항이고요. 본 의원이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으시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 부서와 협업해서 나가는 것도 왜 안 하시냐고 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하시라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 현장에 오썸에 있다 보니까는 그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이 아니라요, 과장님. 예. 거기에는 의원님 두 분하고 각 부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하고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왜 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리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고 부서하고 협업해서 부지불시의 현장에 대한 지금 그 환경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쓰레기 처리를 하거나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고 청결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매뉴얼도 만들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사사고도 있었고 화재사고도 있었습니다. 그게 인재였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고 하시라고 했고 본 의원도 상임위에 있으면서 같이 활동을 있는 동안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몇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하셔야 된다고. 왜 안 하시냐고. 근데 지금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없어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정을 건드리고 큰 소리를 쳐야지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읍소를 해야지 되는 건지 이런 상황이 국장님 왜 우리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월 1회 이상 뭐 주민협의체와 함께 하든 시에서 단독으로 하든 불시에 점검해서 복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시고요. 지금 국장님이 챙기신다니까 믿고 갑니다. 한데 이거 진짜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석에서도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셨어야죠. 이거 행정사무감사까지 올라올 내용입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은 부분에 그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현황 적환장 근로자 휴게실 환경 개선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민원이 있어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과연 이게 3조 예산을 쓰는 평택시에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인가 싶을 정도로 화장실 문은 떨어져 있고요.
남자 여자 화장실도 뭐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정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극 행정으로 사실 이분들 환경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하루에 몇만 보씩 겪고 그쵸? 이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여자 남자 구분이 안 되고 문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많은 부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길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거는 그 전까지 살펴보지 못한 게 잘못된 거고 잘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없는 예산이라도 우선순위에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힘들지만 오셔서 잠시라도 쉬고 있다가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거는 굉장히 적극 행정으로 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BTO 사업입니다. 2021년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확정해서 정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국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이럴 때는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밑에 도비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네, 자료로 주십시오.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두 곳을 갔다 불법 폐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이제 딱 눈에 띄어요. 신평동, 비전이동, 동삭동, 중앙동, 서정동 순입니다. 이거는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올해도. 자, 이 지역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때 사유를 나대지가 있는 곳이 있고 도시개발로 그다음에 건축이나 이런 그 폐기물이 나오는 이유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45건인데 현재 8건이고요. 비전 이동은 121건인데 현재 22건입니다.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특히나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께서 저희들 신고해서 저희들이 집중 좀 단속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집중 단속을 안 하는 데는 안 나왔다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집중 단속도 단속이지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 저희 평택시가 여론을 환경운동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고 했던 것처럼 불법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하지 않는 여론을 형성을 하셔야죠. 민원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늘었다면 그럼 다른 지역은 민원이 안 들어와서 집중 단속 안 해서 지금 팽성읍은 22건입니까? 이렇게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는 거는 그만큼 인식 개선 활동을 좀 더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야를 근무를 하시거나 1인 가구가 많다거나 이런 특성상에 그럼 이런 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언제까지 이게 민원의 신고에 의존을 하실 겁니까? 이거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방치 폐기물 지금 평택시에 얼마나 있다고 자체적으로 지금 톤수를 계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제 본의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방치 폐기물을 추정하는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 자료로 가름을 하고요. 추가 질문은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가 제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반복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가 의례적으로 그냥 똑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의원님들 간에 아무래도 피드백 소통이 좀 덜 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또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소통이 된다면은 아마 민원도 더 빠르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